오늘 설명드릴 6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정말 완벽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드릴 1위부터 6위의 사람들 유형은 간사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므로 선하고 지혜로운 분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뒤로 갈수록 더욱 간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니 잘 판단하시어 하루빨리 나쁜 인연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끈적한 암세포와 같아서 때를 놓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길러서 미리미리 알아보고 빠르게 잘라내야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궁극의 지혜는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보고자 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위.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베풀 줄은 모르고 매번 받아먹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한두 번은 내가 먼저 베풀 수 있어도 일방적인 호의만 계속되면 결국 온갖 정이 떨어지고 질려버립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받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고 나중에는 안 주는 것에 오히려 화를 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 딱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하는 말입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이 베푸는 것에 고마움을 전혀 느낄 줄 모르고 나중엔 오히려 왜 안 주냐고 역정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손절을 해야 할 사람 6순위에 꼽힙니다. 5위. 내로남불 유형.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것을 일반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을 바라볼 때에는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죠. 진정성숙하고 그릇이 넓은 사람이라면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하는 일,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압니다. 하지만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들은 남이 자신에게 잘못하는 것은 쥐똥만큼도 용서할 줄 모르지만 자신이 남에게 하는 잘못은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낯짝이 두껍다, 뻔뻔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며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로지 자기 말이 맞고 자신만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애초에 자기를 향한 기준이 너무도 관대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사정만을 들먹이며 본인의 상황과 기분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향한 배려를 배우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떠받들어주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하여 엄격한 태도로 나를 몰아세우고 비난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엮이면 매우 피곤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을 해도 씨알조차 먹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히 손절을 하고 멀어지는 것이 내 심신에 더욱 안정을 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4위.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앞에서 하는 행동만으로는 구별하기 힘들고 속으로 어떤 검은 속내를 품고 있는지조차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친한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대체적으로 사위에 속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뒤통수 맞았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은 앞에서는 반드시 기분 좋아지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심을 전혀 드러내 보이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교활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특징이죠. 물론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냥 웃어 넘기고 가끔씩 적절한 가면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예의라는 것도 있고 모든 상황에서 내 속마음을 전부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로의 인연이 가까워진 상태에서도 자신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철저하게 숨기며 앞에선 가식으로 일관하고 뒤에 가서는 못된 소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타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 오직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친구가 잘 되면 속으로 배 아파하며 싫어하고 간접적으로 끌어내리거나 폄하하려는 듯한 말을 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친구가 슬프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속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휘파람을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는 겉으론 축하해주는 척하지만 집에 와서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크게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사에 가식적이고 앞뒤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황무지처럼 공허하고 피폐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에는 이런 사람을 진정으로 믿어주고 곁에 둘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감정을 내세워 함께 싸워주지 마시고 그저 조용하게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위, 전해들은 얘기를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 누가 말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살았대. 이렇게 남에게 전해들은 험담을 곧바로 나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구나 하며 오히려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앞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남한테 가서도 똑같이 내 험담을 합니다. 에이 설마 그 사람이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배신당하는 경우를 여러 보았습니다.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에게 들은 험담을 절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남을 험담하는 것은 결국 세 사람을 죽입니다. 듣는 상대방, 험담의 당사자, 그리고 그 험담을 말하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총 3명의 사람을 모두 죽이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아는 지인과의 만남 중에서 그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누군가의 험담을 나와 함께 나누려는 기색이 보인다면 곧바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구나. 타인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그 비밀을 발설하는 버릇은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버릇은 더욱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입이 촉새와 같아 가볍고 방정맞습니다. 어디선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이 남의 약점과 치부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경각심 없이 여기저기 이야기를 퍼나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고스란히 내게 전하는 사람은 나의 불편한 진실과 비밀들도 남들에게 고스란히 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람입니다. 물론 정말 친한 친구 사이라면 서로 다른 사람들 사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고 누가 뭐 때문에 지금 힘들다더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정도의 애정이 담긴 투정과 푸념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아주 좋은 의사소통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나기만 하면 지나칠 정도로 건네들었던 타인의 안 좋은 모습만을 입에 올리고 나쁜 이야기만 꺼내어 상대방의 험담만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좋은 장점보다는 시작부터 나쁜 단점만을 강조하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이야기하며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2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쩌면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유형의 사람들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전염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일삼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작은 일까지도 불평불만을 일삼는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발견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채면 다행이지만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니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원래 못하는 거다. 이거는 이래서 힘들다. 저거는 저래서 힘들다. 아이고 죽겠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직전까지 온통 이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으로 사는 게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로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은 결국 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교에서도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이고 그 밖의 다른 모든 종교들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반복되니 더욱 부정적인 말들만 하게 되고 머릿속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쉽게 돼야 하는 일도 이상하게 미끄러지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사람 옆에서 아무리 바꾸려 노력해도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모든 일이 크게 와닿지 않는 법입니다. 이 스스로 깨닫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을 바꾸려다가 결국 내가 먼저 지쳐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생각보다 강하기에 결국에 그런 사람들에게 완전히 옮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을 내 옆에 두는 일은 정말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지속적으로 곁에 둔다는 뜻은 나의 모든 일이 미끄러지고 나는 나쁜 상황만을 맞이하고 싶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히 현재 나의 상황이 힘들거나 불안정한 상태일 때는 이런 사람과 완전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일 때는 누군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기꺼이 남들에게 이러한 에너지를 퍼뜨려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위는 바로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사람. 이번 유형의 사람은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2위부터 6위까지의 유형은 시작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즉, 사람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 유형은 다릅니다. 나를 조종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애초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움직이고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지배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심리를 움직이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고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접근하며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상대를 꿰어내고 서서히 상대방의 심리를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뱀처럼 아주 교묘한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라 타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묘히 접근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굉장히 선하게 생긴 외모와 환한 미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아주 천천히 접근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이유는 상대를 안심시키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을 찾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 불합리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이들의 주요 타겟이 됩니다. 처음에는 선하고 따뜻하게 다가와 신뢰를 얻은 후 상대방이 판단이 흐려지고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볼래? 이건 무조건 성공하는 투자야. 같이 하자. 내가 사업하고 있는데 돈 좀 빌려줘. 꼭 갚을게. 이런 식으로 선심을 쓰듯이 제안을 합니다. 이때를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경제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이런 사람을 뭘 믿고 돈을 빌려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들의 교활한 전술에 넘어간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며 심리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이 그들의 특기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한눈 팔지 못하게 오직 자신에게만 완전히 빠져들어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객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순간 상대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외로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 혹은 연인이 될 수 있고 정말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지인에게 이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나귀에 놓여 있을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내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구나 한탄하며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당장 인연을 끊어야 하는 6가지 사람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내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항상 좋은 사람들 곁에 머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